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대표가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검찰에 나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대변인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일본 핵 오염수 방류, 국면 전환용 수사, 이재명 주기 소환 조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소환 지금은 각종 핑계를 대며 자신들이 제안한 30일 이전의 조사는 모두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끝내 비회기 기간의 영장 청구를 거부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포갑을 정면으로 돌파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검찰에 출석할 것입니다. 자, 국회 대정부 질문이 9월 달에 5, 6, 7, 8에 되고요. 본회의가 20일과 25일 날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일부터 16일 주간 요 사이에 검찰 출석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 같은데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하라고 쌍방울 관련해서 5차 소환을 하니까 뭐 지난주에 나오겠다고 해서 그 조율이 안 돼서 지금까지 못 나가고 있는데 뭐 31일 내일 모레 또 못 나간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얘기 9월부터는 정기국회잖아요. 네. 그래서 영장이 회기 중이기 때문에 영장을 못 쳐도 이게 참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본인들이 요구했던 사실은 비회기 중에 영장 청구는 이제 물 건너갔다는 예. 얘기죠. 그리고 이제 조사를 본인의 일정이 많기 때문에 조절해서 받겠다. 물론 뭐 이 피의자와 검찰이 일정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근데 일정 조정을 하더라도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는 저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이재명 대표가 그냥 본인 일 다 하고 그냥 남는 시간에 잠깐 가서 조사받겠다 이런 투로 저는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딴 걸 일정을 조정하더라도 지금 보니까 일정이 뭐 현장 최고위원회의, 그다음에 뭐 시위, 그다음에 이제 본회의 대정부 질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대표 본인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부르면 가서 조사받겠다는 예.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제1당 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사법적으로 많은 의문을 받고 있습니다.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 송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를 놔두고 기자회견하고 뭐 현장 최고위원회하고 한다고 해서 국민들 만나고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게 정상적인 일정이 될까요? 저는 이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야당 대표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국민들에게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일정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이런 부분부터 먼저 해소하고 정말 검찰이 잘못하고 있다면 검찰 계속 말끝마다 이제 검찰 독재 정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검찰에 가서 잘못된 부분을 쌓아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본인 일정은 다 하고 이렇게 늦추겠다는 의미가 자칫 이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뭔가 특권을 누리겠다는 걸로 비춰지진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도 마찬가지지만 1월 달 국회가 원래 열리지 않는 국회인데 본인 방탄을 위해서 1월 국회를 열었습니다. 3월 1일 날 또 국회를 열었어요. 그런 걸 따지면 그때는 또 필요 없는 국회를 갖다가 열어서 하더니만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의 어떤 일정 스케줄에 따라서 검찰의 어떤 이 출두 날짜를 조정하겠다라는 것은 역시 국민들로 하여금 여기 특권이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28일과 29일 오늘은 워크숍이 강원도에서 있고 30일에는 수요일에는 출석 요구일이지만 현장 최고위원회가 있고 31일 날은 취임 1년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이번 주엔 도저히 시간이 안 난다. 이게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지난 주말에 자신의 SNS에 대북 송금 관련 수사를 망한 소설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여러 번 수정했고 결국 내렸습니다. 자, 관련된 영상을 미리 보시겠습니다. 공소장이 한 달 반 만에 돈을 준 사람, 또 받은 사람, 받은 장소, 날짜, 또 경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가지고 정말 소설을 쓰고 있는데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고 정치 공작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폭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막장극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폭과 깡패를 조폭이라고 깡패라고 말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당대표와 그를 맹종하는 인물들이 지도부가 되어 있는 정당을 어떻게 정상적인 공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고민 끝에 지은 제목이 망한 소설 대북 송금이라는데 대체 소설은 누가 쓰고 있는 겁니까? 조폭 출신 김성태 전 회장과 이 대표가 가까웠던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은 소설이 아니라 다큐에 더 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가 이재명 위에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내줬다는데 100억 뇌물 주고도 인증샷도 못하는 사이라니 줄거리 너무 엉성합니다. 이 100억 뇌물 주고도 인증샷 이 얘기는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한참 심할 당시에 여러 업체에서 마스크 1000장 기부하고 사진 찍고 이런 것도 많았는데 더 많은 그 마스크를 제공하겠다는 쌍방울 측의 요구도 내가 거절했다. 근데 조폭 출신이어서 그랬다. 서로 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랬다. 근데 그 말을 써놓고 썼다 지웠다 하고 결국은 삭제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굳이 그러려면 올리지 않았던 게 낫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게 참 궁금합니다. 근데 심리 상태를 좀 우리가 좀 추측해 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저 문제로 곧 검찰 소환이 예정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검찰 소환을 하고 나서는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을 이재명 대표 스스로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본인이 그렇다면 이게 무관하다. 지금 계속 일관되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야당 탄압 정적제고 그다음에 검찰이 엉터리 조작 수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을 자기를 분리시키려고 지난 주말에 올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성태를 조폭이나 깡패로 깎아내리고 깡패였기 때문에 나한테 접근을 했지만 내가 차단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거리를 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써놓고 보니까 얼른 결국 가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아야 되고 나중에 심할 경우는 김성태랑 대질신문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성태 회장은 지금 법정에서 계속 진술하고 고백을 하고 있고 자백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 중에는 지금 지난주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뭐 1, 2억을 후원을 쪼개기로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전화 통화를 매번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의 입을 자기가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괜히 SNS에 올려가지고 깡패라는 식으로 비하하고 조폭이고 깡패 평판이 안 좋아서 나한테 접근했는데 차단했다고 하면 김성태 회장과의 대질신문을 염두에 두거나 아니면 김성태 회장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사실 두려웠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아마 그 부작용과 후유증이 두려워서 수정하다가 결국 내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김성태와 자기가 모른다, 사진 찍은 게 없다라고 부인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이 범죄 혐의는요. 이재명 당시 시장으로부터 가게 되는 그 모든 길목에 측근들이 지금 그 대장동 같은 경우는 지금 저 김용하고 정진상에 딱 길목을 지키고 자기들이 딱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뇌물을 받았지만 이재명한테 안 갔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대북송 같은 경우는 김성태와 중간에 있는 이화영 부지사의 입이 열렸기 때문에 자기한테 바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는 이화영 부지사의 말을 막는 것에 실패했으니 김성태와의 인연을 자꾸 분리하려고 하는 건데요. 검찰이 그거 갖고 움직일 사람들이 아니죠. 저는 그래서 저 SNS에 올리고 나서 주말에 이러저러 고민하면서 수정하고 결국 내렸던 것은 이재명 대표한테 다가오고 있는 이 대북선거 사건에 대한 소환 조사를 염두에 두고 본인이 감당할 수 없어서 김성태 회장에게 밑보여서 또 사이가 안 좋아서 득볼 게 없다라는 합리적 계산을 한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셨던 김용과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는 본인의 혐의를 계속하게 완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재판 중에 가려질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검찰 소환 조사 또 이재명 대표의 여러 또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